네, 현재 구간 코스피 약세 전환이 되면서 그간 상승에 대한 약간의 체력 저하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 오늘 중요하게 점검해봐야 될지요? 더 이슈 주제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그동안 아주 상당히 강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글로벌 증시 약세와는 대비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정말 체력이 강해진 걸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거의 지금 2200선을 두 달여 만에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력 상승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들이 이런 한 달 동안에만 무려 3.7조 원 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주게 되면서 우리 시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 증권사에서 내놓았던 전망치인데요. 지금 예상 빗나갔습니다. 차별적인 강세, 예상 밖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밴드 상단을 돌파할 정도로 해서의 지금 강한 상승세가 우리 시장에서 차별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중요한 거는 더 갈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시는 이 세 가지 핵심 변수에 의해서 그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결과는 이제 설 연휴에 받아보게 되죠. 이제 주말 동안에 나올 예정이고요. 정책 모멘텀 그리고 북미 협상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진격의 코스피 더 갈 수 있을지 좀 점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오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의 이영곤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참 강합니다. 지금 10월에 급락폭을 한 50% 이상 좀 되돌리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핵심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국내 증시의 변수를 보기 위해서는 해외 쪽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시장 강세 역시 해외 변수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의 긴축 속도도 조절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 상승에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인데 결국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과 국내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어떤 펀더멘탈 계산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자금 흐름의 동향이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는데요. 그러면은 왜 글로벌 증시의 그런 자금 자체, 위험 자산 선호상이 왜 올라가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사실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먼저 조정을 받아서 가격 매력 있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부분 역시 달러 강세를 좀 억제하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하면서 신흥국 증시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내 증시는 낙폭 과대로 인한 지금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국내 증시는 과도하게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폭 과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등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지수 상승의 가장 큰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펀더멘털의 급격한 개선으로 인한 진격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해주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핵심 변수들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국내 증시 연초 이후에 거의 쉬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 낙폭의 상당 부분을 만회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개파락까지 거의 다 지금 메우는 부분인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개파락 부분들을 메우는 과정, 오늘 2230선 정도까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어떤 일차적인 상승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의 낙폭을 좀 되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연준의 FOMC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반등의 한 사이클 정도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동력이 있기 위해서는 신흥국 쪽에서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쪽에서의 경기 부양의 정책 가능성 부분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최근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중국의 지표를 감안했을 때 중국의 조금 더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 분쟁 역시 조금 더 의미 있는 좀 더 가시적인 해결책 부분들이 나타나야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의 대외 여건 개선 없이는 점차 상승 탄력은 조금씩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그동안 바닥권에서 정리하지 못했었던 종목군들
대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투자적 상승보다는 어떤 박스권 트레이딩을 여전히 염두에 두고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1단계 반등의 한계치는 거의 다 왔다라는 시각이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이 지금 전망대로라면은 좀 단기적인 조정을 조금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 게 좋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까지 참 기분 좋게 잘 갔습니다. 오늘도 뭐 그렇게 약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좀 네. 국내 증시하고 글로벌 증시 비교해서 좀 먼저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예, 지금 2018년부터 해서 오늘까지 한 이제 1년짜리의 구간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첫 번째 그림이 2018년 이후에 다우랑 코스피 비교해 놓은 건데요. 네. 캔들로 돼 있는 게 다우입니다.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지글지글하게 나와 있는 게. 다우는 그냥 2018년 1월 달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25,000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1년 전, 그러니까 2018년 1월보다 지금이 11%가 낮습니다. 1년 동안의 궤적을 보면은 역시 한참 밑에 네, 있네요. 아래쪽 빨간선이 코스피가. 코스피예요. 네, 밑에 두 번째 있습니다. 그림 네. 보시죠. 그리고 작년 10월 달, 12월 달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작년 10월 고점 대비 어제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네네. 크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대체로 보면 이게 이제 그 그래프 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딱 찍어서 보면 대체로 10월 고점 대비로는 양 지수가 다 한 5, 6% 정도 밀려나 있습니다. 유사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저점 대비로는 네. 다우가 한 15% 올라 있고 코스피는 7% 정도 네.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대비로 보면 우리가 그 좀 상승폭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요.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뭐 10월 달하고는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고요. 양 지수의 등락을 보면.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해 봐서는 우리가 약한 게 맞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동조화된 거는 작년 2018년 1월 달부터 봄 정도까지, 여름까지는 동조화 됐었고요. 그리고 늦여름, 가을 정도는 탈동조화, 비동조화 됐다가, 그 디커플링 됐었다가 다시 10월 이후로 다시 동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좋고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 것 같아요. 미국이 제일 좋고 우리가 1년 전과 비교해서는 한 10% 정도 밀려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저점 대비로는 네. 반등폭이 우리가 미국장의 절반 정도다. 다만 10월과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한 흐름에서 지수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려면 한참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궤적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기간에 예상보다는 빠르게 좀 몸을 추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지금 마인드로 시장을 좀 보게 되거든요. 네네, 예. 이렇게 빠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요거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기대감이고요. 둘째는 통상 이슈 해결 기대감입니다. 이 두 재료가 사실 작년에 계속 시황을 짓눌렀었기 때문에 네. 이게 해결되는 국면에 와 있다.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빠르게 올라왔고요. 업종으로 보면 반도체, 업황, 하반기 바닥론 이게 힘을 받으면서 사실 첫 번째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통상 이슈 요거는 그냥 기대감이거든요. 두 개 다. 그리고 업황 바닥론, 반도체 업황 바닥론 이 부분도 힘이 많이 실려는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세 개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그런 기대감, 희망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또 통상 이슈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고 그렇죠. 금리 인상 네. 중단은 더 좀 확신이 생겼네요. 이번에 FOMC 새벽에 끝난 회의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안도감도 되게 많이 더 형성이 네네, 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네. 오늘장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지금 오늘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6거래일 러브콜 들어오고 있는데요. 수급 현황을 봐야 되겠어요. 어떤 종목들 사들이고 있는지. 예, 예. 외국인이 작년에 5조 7천억 팔았습니다. 지수가 거의 20% 빠졌잖아요. 이제 외국인이 작년에 거의 6조 팔았고요. 그 중에 삼성전자를 거의 5조 매도했어요. 4조 9천억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쳐서 4조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삼성전자랑 셀트리온,
셀트리 헬스케어 합쳐서 거의 뭐 한 9조 원 팔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금액이 꽤 컸네요. 네. 이 세 종목을 9조 원 팔았고요. 총합으로 한 6조 정도 매도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표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대체로 이제 매도했던 금액이 좀 컸었고요. 그쪽들이. 그리고 이제 금액으로 보면 올해 3조 7천 어제까지 3조 7,600억 매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빠르게 채워놓고 있어요. 작년에 거의 6조 팔았는데 네. 한 달 동안에 거의 4조 원 사고 있으니까 그냥 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한 달 동안 상당히 많이 걷어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외국인이 9,100억 정도 매수했었는데 샀네요. 올해도 8,200억 현재 매수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조 2천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상당히 많은 양을 채워놓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합치면 거의 3조 원인데 이게 3조 7천억 매수한 중에 반도체 매수 금액이 네. 뭐 상당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삼성전자는 한 달 만에 작년 1년 동안 팔았던 거에 한 40%를 다시 포트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특징적인 동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아예 거의 뭐 쓸어 담다시피 해서 빠르게 회수가 되네요. 네, 그렇죠? 작년에 많이 팔았으니까 네. 그대로 채워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회수가 아주 빠릅니다. 지금 네, 이 부분을 네.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더 갈까? 이제 지수 상승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앞서서 저희가 이영곤 연구원은 한 번은 지금 분명히 네. 쉬어갈 자리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줬는데 어느 네. 쪽의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예, 일단 작년에 가장 그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이 신한금융투자였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좀 이제 좀 부진했었는데 좀 힘들었을 겁니다, 본인들도. 근데 역시나 올해도 가장 강하네요. 신한금융투자가 엊그저께인가 낸 리포트에 작년에도 셌지만 올해도 3분기 초까지 2,400 갈 거라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네. 3분기 초입이면 2분기 말,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 정도면 코스피가 2,400 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무리한 수준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저희가 알 수 없죠. 지금 네네. 예, 지금 당장 그러네요. 내일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뭐 몇 개월 이후에 일을 알겠습니까만 어쨌든 2,400까지 세게 좀 보고 있고 역시 신한금융투자가 셉니다. 그리고 증권가 평균으로 보시면 월간 평균으로 보면 한 2,080에서 2,240 등락을 보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2,240 이상에서 꺾였으니까 뭐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2,080, 2,240입니다. 그 정도. 네. 하단 근거는 그 평균치고요, 증권가요. 하단 근거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급으로 보는 거고요, 하단 근거는. 네. 상단의 근거는 환율이 오늘도 지금 원이 1,114원대 진입했나요? 112원으로 더 네, 떨어지네요. 12원인가요? 그러니까 그 환율 쪽이 우리한테 유리하고 음. 그건 이제 외국인 유동성도 포함해서 들어온다라는 건데요. 네. 그 사실 환율이 수평 라인으로 꺼보면 1,110원, 1,100원 가면 항상 다시 반등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지수랑 역으로 가면 지수 상단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환율 부분은 어쨌든 계속 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예. 상하방에 일단 요인을 점검해 보는 정도, 네, 정말 예측이 힘든 또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요 네네. 정도 네. 범위 내에서 증권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시장에 대한 뷰를 참고로 한다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을지, 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그 박현주 회장 얘기를 잠깐 하고 그 자산 배분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 21세기 세계 투자 수익률 분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 중에 그 미래에셋 자본시장 연구 시리즈 2탄 낙관론자들의 승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예전에 김미연 기자, 지금은 이제 좀 저희 회사에서 나갔습니다만 그때 뭐 책 읽어주는 기자 그거 할 때 네.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책이 낙관론자들의 승리예요. 혹시 안 보셨다면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는데요. 거기에 그래프들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책이 너무 두꺼워서 무슨 내용이 하실 수 있는데 그래프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래에셋이 뭐 일이 없어서 그 책을 번역해서 내놓지는 않았을 거고요. 거기 발간사를 보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은 사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인정해야죠, 우리가. 이 박현주 회장이 이런 말을 적어놨는데 본인이 주식을 보니까 지금 마켓 타이밍,
사실 여러분들은 저도 데일리로 출연합니다만 시장에 마켓 타이밍에 거의 모든 힘을 쏟고 계시잖아요. 언제 사면 주식을 많이 먹을 수 있겠냐. 그리고 종목 선택, 자산 배분 등이 투자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역사적으로 뭐 몇백 년치 자료를 가지고 돌려본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자산 배분이 투자 성과 설명하는데 90%의 영향력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으로 해서는 승부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식이 안 되고 자산 배분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보면 대형사들은 대부분 이제 그 뭐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은행으로 지금 PB 센터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그만큼 중요한데 사실 자산 배분은 주식 말고도 많잖아요. 우리가 뭐 채권, 부동산, 뭐 FX도 있겠고요. 뭐 원유도 있겠고요. 뭐 실물 자산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주식만 하니까 우리는 주식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전제하에 물론 이제 최근에는 야간 선물 그 FX 마진 거래나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그 원유 실물 선물들도 거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종목들은 레버리지가 뭐 20에서 25배잖아요. 우리 코스피 선물이 레버리지가 한 10배인데 코스피 선물보다 레버리지가 2배, 1배 이상 많은 쪽에서 거래가 200만 원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의 1억짜리 종목을 거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레버리지가 너무 큰 종목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성과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뭐 원유가 하루에 1% 오르면 수익이 뭐 20, 30%씩 나니까 뭐 그런 장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한다는 그냥 주식만 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번 오늘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여러 증권사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는 유안타 증권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 건설은 현대건설, 화학은 LG화학, 철강은 포스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SFA, 차는 만도, 그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정다운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인선 ENT라든지 폐기물 관련 쪽 그리고 CJ ENM, SK, 넷마블, 대웅제약, 롯데쇼핑 이렇게 좋습니다. 겹쳐지는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나중에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IBK는 LGU 플러스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죠. LGU 플러스 그리고 LG, 그다음에 하이닉스, SFA가 벌써 겹치네요. 그리고 KH바텍, SDI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GS 홈쇼핑, 한국콜마, 그다음에 자동차에서는 모비스,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림산업, 카카오, NC, 오뚜기,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삼성증권입니다. 자, 삼성증권이 그러니까 신한이 제일 세면 삼성은 제일 지금 약하거든요.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장 올라가서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삼성증권은 지금. 근데 아직도 꺾지 않은 것 같아요. 삼성증권은 그대로 뷰가 갑니다. 한국 주식이 펀더멘탈 대비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중립이다라고 주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종목 섹터별로 보시면 산업재만 제일 좋고 오버웨이시고요. 비중 확대고 나머지는 중립 내지는 소재랑 헬스케어는 비중 축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머지는 중립 구간이고 네. 산업재를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삼성증권은. 그리고 카카오랑 LG화학, 텔레콤, SDI, 그다음에 대림산업, 효성, 현대건설, 네. LS산전, 삼성중공업, 메리츠화재 이렇게 프리미엄 리스트 10으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KB증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KB증권 리포트를 가장 신뢰하고 눈여겨보는데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리포트 발간이라든지 어떤 네. 그 투입 시간이라든지 분량 이런 거 봤을 때 업종으로 보면 KB는 에너지랑 화학, 건설, 은행, 그러니까 산업재를 비중 확대를 줍니다. 역시 산업재 이게 삼성증권하고 겹치는 부분이죠. 네. 왜 산업재를 비중을 싫다고 하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SK이노베이션, LG화학, 포스코, GS건설, 그다음에 삼성물산, 대한항공, LG생건, 휠라코리아, 삼성바이오직스, 한미약품 들어가 있고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랑 유틸리티는 비중을 줄이자고 합니다. 반도체가 최근에 제일 좋은데, 가장 좋은데. 네, 그러네요. 좀 줄이자고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 하고 있고, 그다음 NH 보겠습니다. NH는 월간으로 해서 관심주를 좀 이렇게 줬는데요. NH는 대한유화랑 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
예, 이런 쪽들 보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 보시면 뭐 KCC랑 서진 시스템도 보이고요. LG전자도 예, 들어와 있네요. 들어있네요. 그다음에 KF 투자증권은 네. 건설, 조선, 철강, 화학 다 산업재죠. 그러니까 이쪽을 좀 증권사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교집합 확실하네요. 산업적. 네, 그리고 반도체 이건 좀 엇갈리는데 반도체 주고 있고 네. KTB가 이제 약간 말 그대로 정말 자산 배분을 해주고 있는데 1등은 우량 채권이고요, 2등은 국내 주식, 3등은 실국 자산, 4등은 선진국 주식, 5등은 실물 자산 이런 순서로 전략을 줍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인 자산 배분과 이런 종목별 포트폴리오 잘 짜서 2월 달에도 좀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포트폴리오 좀 전략 짜는데 많은 참고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산업재해 주목을 증권사에서는 합니다. 종목들도 겹치는 종목 찾으면 큰 힌트가 되지 않을까, 또 2월장 준비하시는데 많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마켓통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